해외 입국 시 개인 수화물 제한. 오늘은 관세 및 소비세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규정들은 때로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인 항공권을 사기 위해 알람까지 맞춰 놓으셨을 텐데요. 여행은 정말 즐겁지만 귀국할 때는 가져온 물품 때문에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져온 기념품은 괜찮을까? 세금을 내야 할까? 왜 어떤 사람은 통과하고 나는 세금을 내야 하지? 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 세금 규정, 그리고 공항에서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SNS에서는 해외에서 물품을 많이 가져왔다가 관세 문제로 적발되어 이를 영상으로 올리는 사례가 종종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스팁, 해외 물품 대리구매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구매하여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는 규정을 준수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 물품 범위 내에서 규정을 따르고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공항 도착 후 먼저 출입국 심사를 받고 수화물을 찾은 다음 관세구역, 커스텀즈 에리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세반 신고서, 커스텀즈 디클래레이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자신고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출입국 시스템과 통합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신고 누락은 밀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가져온 물품에 대해 세금 납부 또는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무를 충족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 없거나 필요한 허가가 없는 경우 물품은 공항 내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이후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관세 규정에서는 물품을 크게 개인 사용 목적, 퍼스널 유즈와 비개인 사용 목적, 넌 퍼스널 유즈로 구분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 물품은 승객 본인의 사용을 위한 물품으로 의류, 가방, 시계, 휴대전화 등 일반적인 개인 물품이 해당됩니다. 반면 비개인 사용 물품은 판매, 사업, 회사 사용 또는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목적의 물품이나 구매 대행 물품은 비개인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물품의 경우 1인당 최대 $500까지는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물품의 총 가치가 $5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는 약 10%, 부가가치세는 약 11%가 적용됩니다. 반면 비개인 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 10%, 부가가치세 11%, 그리고 소득세, PPH 약 5% 또는 NPW가 없는 경우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세율은 약 34%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이나 해외에서 가져온 휴대전화의 IMEI 등록은 세관에서 처리되며 한 번 등록되면 평생 유효합니다. 즉,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세관 카운터에서 담당 직원에게 등록을 하면 해당 IMEI는 휴대전화가 고장날 때까지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떠도는 IMEI가 3개월 또는 5개월만 활성화된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세관과 무관한 제3자가 규정을 악용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IMEI는 영구적으로 활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물품이 반입 가능하고 어떤 물품이 반입 금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은 관련 기관의 추가 규제가 없는 한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관은 여러 정부기관의 규정을 위임받아 국경에서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보건부, 무역부, BPOM, 식약청, 통신부 등 다양한 기관이 관련 규정을 세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세관은 해외 물품 반입의 최전선에서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물품을 반입 금지하는 것은 세관 자체가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이며 세관은 단지 해당 규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와 같은 섬유 제품을 개인 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반입이 완전히 금지된 물품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약, 향정신물질,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 의류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질병 전파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프레온가스, R22 등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반입이 제한된 물품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BPOM의 허가가 필요하며 의류의 경우 무역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여부는 인도네시아 국가 단일 창구 사이트인 insw.go.i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관련 제한, 라르타스, 그리고 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 자스팁 사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허가 요건과 세금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류 및 담배와 같은 물품은 일반 물품과 달리 소비세 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소비세는 다음 세 가지 종류의 물품에만 적용되는데 첫째,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둘째, 에틸알코올이 포함된 주류, 셋째, 에틸알코올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휴대전화나 신발을 구매할 경우 소비세가 아닌 관세와 세금만 부과되며 소비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 만 21세 성인만 반입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리터까지만 허용됩니다. 담배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200개까지 허용되며 시간은 25개까지 허용됩니다.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최대 30ml, 카트리지 형태의 경우 최대 12ml까지 허용됩니다. 세관 담당자는 해외여행 후 귀국 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면 통관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품을 숨기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물품을 가져오지 말고 개인 사용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만 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념품 정도는 괜찮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관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국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세관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